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어지러운 수급 속 쉬어가는 화요일장이었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최근 시가총액이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 규모까지도 올라섰는데요. 다만 시장 내부의 분위기는 아직 조금 다릅니다. 오늘 지수는 장 초반 8,90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 소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 좀 반복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만 오르는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장은 이렇게 지수는 강하지만 체감은 또 엇갈리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선택이 주목되는 목요일장을 앞두고 저희는 오늘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내일장을 움직일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 지금부터 하나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네, 내일장을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저희 급등포착 9시랑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랑은 좀 자주 뵀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우리 박스경제TV 지방령인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급등의 시그널 또 잘 포착해 주시기로 유명하다라고 제가 또 한마디를 듣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전문가님 기다려 와주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제가 꼭 그 루틴이 있어요. 시장이 항상 좋을 때는 제가 TV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시장이 꺾이거나 하락장이 오면 제가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귀신같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꼭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제가 그만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장, 또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오기 마련인데 그 하락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매 방송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또 진정성 있게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워지는 시장일수록 또 윤한식 전문가님께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방송에 출연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평일 저녁 9시 운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는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급등의 시그널 하나씩 또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피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장 초반 또 8,900선을 터치하기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상승 종목보다는 좀 하락 종목이 월등히 좀 많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힘들기도 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오늘 대형주가 좀 쉬어갔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수급이 확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쉬어가는 장 조정장 좀 어떻게 이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승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이제 2차 전지주들의 붐이 왔을 때 그때도 사실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8천을 넘어서 만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일부 대형주들을 제외한 종목들은 지수의 상승폭이 비해서 그렇게까지 체감이 될 만한 상승세는 아니거든요.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이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이 코스닥 시장에 오늘 의미 있는 금액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정 바이오주들한테 이러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집중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키 맞추기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정말 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 좀 시장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 증권사에서 옛날에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었어요. 오, 네. 그때 이제 제가 전국 15등 정도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요즘 시장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뽑아온 섹터들 자체가 제가 앞으로 매 방송마다 섹터 3개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섹터 3개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도주로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섹터는 바로 로봇 관련 섹터입니다. 오늘 대형주가 쉬어가는 와중에도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로보스타하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이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제도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왜 로봇주가 왜 주목을 받았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젠슨왕이 방한을 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지컬 AI가 뭐냐, 이제 피지컬,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 피지컬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 피지컬이 이제 이때까지 AI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속의 AI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피지컬은 말 그대로 뭐 자율주행이나 뭐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눈앞에 사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로봇 관련주인데 이 엔비디아의 이제 황 CEO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요,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누로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관련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이고 각 로봇 종목들마다 대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로보스타가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LG전자가 요즘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죠. 근데 그 LG전자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51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 약 78% 증가가 됐습니다. 보통 이 로봇 기업들이나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이익이 미미한 수준이고 매출액도 시가총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현재 뭐 재무제표상 봤을 때는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장기 투자처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용으로 대응을 한다면 꽤 좋은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군에는 틀림없습니다. 로보스타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지금 이게 주봉이에요. 근데 주봉상 지속적으로 계속 뚫지 못했던 라인이 바로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10만 원 부근에 이 저항을 이번 주봉의 거래량으로 뚫어줬는데 이 거래량이 살짝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저항을 뚫어줄 때는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상하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때보다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조금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 같습니다. 또 하나 바로 종목을 하나 볼 텐데 우리가 또 로봇주 하면 이 종목 빼고 말하면 약간 좀 단팥빵에 안고 빠진 느낌이랄까요? 이 종목입니다.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란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요. 상당해요. 거의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사실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할 때 이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분께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뭐 두산 로보틱스야 이제 당연히 로봇 관련주인 건 다 아실 테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종목을 제가 왜 주의 깊게 보느냐, 이게 포인트겠죠. 자, 기관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집 나갔던 연기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 하면 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다 포함해서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기금의 수급적인 특성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연기금 수급을 보시면 꽤 의미 있는 수량이 들어왔고 또 시장의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신탁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주봉상 지속적으로 거의 이게 2023년부터 뚫지 못했던 매물대예요. 근데 약 3년 만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보스타보다 꽤 괜찮은 거래량이 현재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꼭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를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벤스단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방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 모멘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제시 주셨습니다. 그럼 테마 이야기 통해서 계속해서 윤하식 전문가님과 고민이 되는 부분들부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요. AI 관련주 이 부활의 신호탄일까 이슈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확실히 이 AI 관련해서 요즘 다시 좀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이버가 이번에 최근에 또 한번 빵 하고 뛰었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관련한 이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고무방에서 네네. 사실 네이버를 집중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반도체 상승분에 비해서 이 AI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이버가 네. 상당 기간 고통받았어요. 아, 그래서 하지만 이 피지컬 AI 이슈 하나만으로 악성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 AI 관련주, 피지컬 AI 관련주 중에 이 네이버 딱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이 네이버가 앞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오늘 제가 오전장에서 네이버를 단기성으로 공략 들었던 가격 자체가 25만 원 초반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밑꼬리를 잡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일단은 이 네이버의 특징적인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이 피지컬 AI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종목이 바로 이 네이버입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의 로봇 연구 자회사가 네이버 랩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 랩스가 개발한 이 아크마인드라는 상품이 이 피지컬 AI의 정말 핵심의 축입니다. 이 로봇 자체에 무거운 컴퓨터를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웹과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이 고도의 AI를 구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만큼 이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국내에서는 사실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네이버 사옥이에요.
네이버 사옥 안에 뭐 저도 이제 사실 네이버 본사 직원이 아니니까 그 디테일한 구명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네이버 사옥 안에 이 피지컬 AI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구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이 피지컬 AI 대장주로서 젠슨 황의 방안과 관련해서 가장 좀 더 끼 있게 반응해준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물론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미래가치, 뭐 펀더멘탈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차트란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작년 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박스권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루함을 느끼고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오늘 이때까지 작년 통틀어서 역대 최대 거래량으로 이 악성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해 준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싼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 좋지만 이럴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악성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상승 일파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는 지금 상태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 지금 사도 전혀 나쁠 게 없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대형주는 뭘 봐야 된다? 맞습니다. 바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제가 방금 말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방송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전문가지만 저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 50분이라는 시간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데 뭐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좋잖아요. 바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기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연기금 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강한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연기금 수급 약 4거래일째 아주 풍성하게 마치 제 머리숱처럼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가 제가 사모펀드 선임 운용력이었는데 이 사자가 개인 사자예요. 근데 이 사모펀드들 조직 자체도 굉장히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가장 메이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신탁의 수급 또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이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 수급이 굉장히 다양성 있게 또 풍성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네이버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네이버 종목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수급도 좀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분할 매수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테마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고점은 과연 어디일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실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반도체를 빼놓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기 전에 카페를 들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좀 이제 중년의 이제 여성분들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요즘 하고 이야기들이 좀 화두가 되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꼭 앞으로는 포기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아주 생각합니다.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제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오늘 모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사실 증권사에서 요즘 이 컨센서스가 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꼼꼼히 매일 분석해보고 이제 공부를 해보고 하는데도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5, 6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와 비슷하게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상승에 영원한 상승은 없듯이 또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좋은 장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 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전에 우리 에코프로 막 150만 원까지 막 가고 그랬을 때 그때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언제 사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수급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아무리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기금 수급과 이 금융투자 수급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자사주 매입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자사주 매입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이 투자 신탁과 연기금 수급이 집중적으로 개인들의 매도세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없어도 또 급락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뭐래도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인데 보통 이 대장 섹터는 지수가 하락해도 가장 방어력이 탄탄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지수가 반등할 때도 가장 먼저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섹터가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란 말입니다. 특히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조금 지겨우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 네이버를 말씀드렸을 때 이 피지컬 AI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근데 삼성전자가 이 피지컬 AI 쪽에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AI 로봇하고 자율주행, 스마트폰, 가전, 또 필수적인 반도체까지 이 온 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가 사실 삼성전자기도 하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삼성이 아껴주고 밀어주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피지컬 A의 밸류 체인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삼성전자의 뭐 이제 반도체의 수주 잔고나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액보다도 이 본질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단점도 있긴 해요. 대만의 TSMC와의 이 파운드리에서 분야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특히 이 3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 의미 있는 대형 고객사, 뭐 퀼컴, 엔비디아 등 이런 고객사들이 얼마나 수주하느냐가 앞으로 전고점 돌파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전의 이슈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삼성전자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언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삼성전자의 잠재력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차트는 제가 봐도 사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주식 한 5, 6년 한 사람이 더 못 들어가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오늘 계좌 만든 사람이 이런 종목들 더 잘 들어가요. 왜냐하면 차트적으로는 분명한 고점 같은데 이 시장이 워낙 이제 상승세가 거세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아까 오늘 아침에 네이버 급락 나온 거 보셨죠? 제가 잡은 위치가 21선 부근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가 상태가 높은 위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만 예민한 이슈에도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한 예민한 이슈에도 악재 하나 터지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에서는 11선과 21선 이 사이에서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들은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여기에서 한번 입 벌리고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삼성전자만 말씀드리기 너무 아쉽잖아요. 또 영원한 단짝 친구이자 또 영원한 경쟁자인 SK 하이닉스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SK 하이닉스의 수급도 한번 같이 쓱 한번 둘러봅시다.
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수급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 신탁 수급이나 연기금 수급을 봤을 때 이 시총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 하이닉스가 HBM 독주 체제를 거의 유지하고 있지만 뒤따라오는 삼성전자의 추격이 무섭기도 하고, 이 피지컬 AI 측면을 대입해 봤을 때 이제 하이닉스는 그런 종합적인 온디바이스 AI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삼성전자처럼 한 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조건 트레이딩해야 되는 종목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똑같습니다. 오늘 역시 이 피지컬 AI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이닉스는 약간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약 11선하고 21선 사이, 이게 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딱 사냥꾼의 눈으로 대기하고 계시다가 여기를 한번 노려보시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전혀 아쉽지 않은 평단가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통해서 시장까지도 함께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일 휴장을 앞두고 또 목요일장 앞두고 더욱더 내일의 시장 이야기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응 전략도 촘촘하게 만나봐야겠는데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시장 따라가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생생한 전략과 함께 실시간으로 또 이야기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윤한식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우리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윤환식의 실전 타점 시간입니다. 내일장이 휴장일을 조금 더 잘 활용해서요. 목요일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를 해봐야겠는데요. 윤환식 전문가님의 전략이 더욱더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11년치의 노하우를 전부 담아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 이야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내일 좀 휴장을 앞두고 저희는 탄탄하게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참 시장이 좀 가는 종목만 좀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어떻게 전략 좀 짜볼 수 있을까요? 제가 딱 오늘 방송을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통 상승장일 때는 사실 방송도 볼 필요가 없어요. 아, 왜냐면 오히려 종목 사놓고 일어나면 뭐 다음날 한 10%씩 올라 있는데 다 잘 사실 가니까. 제가 투자자라도 방송 보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대한민국 상위 1% 투자자가 된 것 같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착각의 늪에 빠집니다. 내가 주식을 잘한 것 같고 항상 이래요. 근데 제가 항상 시장에서 지키는 게 시장에 절대 겸손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잘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시장이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종목들이 이제 뭐 많이 상승하고 좋지만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이때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찬밥 시세를 받고 뭐 찬밥도 아니죠. 거의 누룽지였습니다. 거의 누룽지급으로 이제 뭐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시장이 영원한 상승은 없을 건데 그러면 나머지 안 좋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 해야 되냐? 바로 오늘 그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오늘 방송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인들 집중 시간이 채 30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방송 시간 지금 한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딱 20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은 이거 질리도록 들었을 거예요. 단기 매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외부 이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 뜻은 뭐다 이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장 좋을 때야 장기 투자를 하면 되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오늘처럼 시장이 한번 출렁일 때 우리가 단기 매매를 모른다면 저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히 이거 고쳐야 됩니다.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뭐 삼자 배정, 뭐 주주 배정, 뭐 사실 삼자 배정 해가지고 뭐 그 대상이 대기업한테 유상증자를 하는 거면 그나마 좀 낫죠. 근데 대부분 다 일반 공모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 상대로 유상증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는 이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선 장기적으로는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는 이 이슈에서 그나마 굉장히 자유롭죠. 또 증권사 기준 상위 트레이더들은 모두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이제 모 증권사에서 실전 투자 대회 나가서 순위권에 들었을 때도 대부분 다 물론 이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락장에는 상승장에는 꾸준히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단기 트레이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 투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장기 투자해야 될 때는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면서 단기 매매도 꼭 제가 배워 놓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단타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맨날 누구는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100% 완벽한 기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저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기법이 있으면 너무나 주식이 쉬워지겠죠. 이 기법보다 중요한 게 저는 주식시장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단타를 해야 될 시간하고 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 대체거래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아침에 8시 땅 치면 종목들이 움직여요. 자, 단타는 곧 돈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연료통이 큰,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일수록 멀리 가잖아요. 맞죠? 즉, 이 연료가 주식시장에선 바로 돈입니다. 근데 하루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돈이 제일 많이 안 들어오는 시간대가 어디신지 아세요? 바로 이 점심시간대예요. 이게 11시부터 보통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만 이거 19간 떼놓고 보세요. 환까지. 여기서는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매매하다가 오후장에 급락할 때 다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윤 구간에서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내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인정을 하고 매매를 쉬고 오후장에 어떤 종목을 갈지 탐색을 하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때 종가 베팅을 하든 오후장 매매를 하든 이런 식으로 시장 루틴부터 정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단언컨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내일부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딱 지켜보세요. 단타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지키셔도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건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항상 외우세요. 주도주.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 들어오는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기준이 살짝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만 하더라도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잖아요. 그 시장의 주도주에서만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아침에 8시 땡 치자마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전일 종가. 전일 종가. 전일 종가를 아침에 8시 땡 치자마자 이렇게 강한 상승봉으로 뚫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저 밑에서 이제 지하 파고 이게 땅굴을 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뭐 거래대금 하루에 10억 돼 있고 뭐 호가창 요만큼 얇아져 있고 이런 종목들 매매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일 종가를 강하게 뚫어주는 제가 이거를 사실 돌파 상승봉이랑 안 하고 꽉 찬 양봉 이래가지고 꽉봉이라고 하거든요. 꽉봉. 이 꽉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찌됐든 이 우리 TV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이 하단에 이제 저 윤하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과연 윤하시 전문가는 어떻게 아침마다 단기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내고 진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사실 무슨 전문가가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꾸준하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루틴을 보면 이 윤구간에 나오는 가장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먼저 찾는다. 두 번째, 일봉상 신고가 자리.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고가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막 이제 막 계단을 막 등산을 가려고 그래요. 막 근데 등산을 가는데 막 돌도 막 껴있고 막 뱀도 득실거리고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산은 등산로가 아주 이쁘게 잘 닦여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애물이 없는 데가 등산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위에 저항이 있는 종목보다 저항이 없는 종목들 52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단기 매매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일봉상 3일선과 5일선을 지켜주는 종목들이 그 확률이 더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과거에 매매했던 실전 매매 타점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1분봉이거든요. 오전에 여기 매매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 안 하죠. 추격 매수 안 해요. 그럼 기다렸다가 어때요? 여기서 방향성 정하고 매수. 깔끔하게 매도. 이러고 뭐예요? 그냥 아침에 커피 먹으러 룰루랄라 하면서 콧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남들 막 머리 아프게 하루 종일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핑거란 종목입니다. 자, 9시 딱
무슨 구간이에요? 윤 구간이죠. 그러면 윤 구간에서 눌렸을 때 과감하게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고 전 또 눈누난 나면서 화장실 안 가서 몰래 눈치 안 보고 매매하고. 자, 다음 종목. 세진중공업이에요. 9시 땡 치자마자 전일 종가 돌파하는 모습에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보고 매수. 그 다음에 환구간 끝나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욕심 없이 매도. 환구간 몇 시에 10시. 10시 전에 다 팔고 단기 매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원칙으로 징기면 대부분 차트 보고 기법 찾는 것보다 고점이 대부분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A바이오. 이게 종합적이죠. 자, 아침에 자 9시에 매매하고 끝내고 10시 전에 매도하니까 고점이 얼추 딱 맞았어요. 아쉽지 않게 잘 팔았어요. 그럼 또 눌려. 자, 정리 시간이 어때요? 계속 빌빌 기죠. 그 다음에 이제 19간, 환구간, 윤구간. 19간에서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장 마감 전에 매도. 이러면 도합 8% 나와. 하루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이 하단에 있는 저 공부밤 참여 방법 제가 안내해 드려 놓았으니까 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저 윤한식 전문가의 급등 포착 종목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윤환식 구간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시장을 포착해줄 윤환식 전문가님만의 실전 타점 기법 실제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총에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들까지 만나봐야겠죠. 급등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시간, 시그널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 윤환식 전문가님께서 또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해 주셨을지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오늘 종목 정말 방송 시간 내내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셨을까요? 오늘 사실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아까 특징 섹터 시간에 네.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그 중에 하나인가요? 네, 거기서 우승 종목을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최고 종목인가요? 네, 바로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급등 포착. 오늘 윤화식 전문가의 포착 종목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젠슨화 회동 피지컬 AI 대장주. 벌써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나 정답 알았으니까 TV 끌래 이러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로봇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이 16.3%, 영업이익은 7.2%. 아주 순조로운 영업이익과 매출의 성장 또한 계속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고 짠!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제가 아까 엄청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가 2022년이에요. 자,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이버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저점을 이렇게 똥 하고 낮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대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장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바닥을 계속 형성을 했어요. 이때 거래대금도 다 죽어 있고 뭐 거래량도 다 죽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거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상승.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거래대금이 이때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의 거래대금 중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어요. 가장 많이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 대형주들은 여기 몇 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윗꼬리가 달린 이유가 크게 보면 이겁니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의 본전 심리에 의해서 보통 이런 윗꼬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어때요? 이 앞에 있던 악성 매물대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거 보여드렸어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 탄탄한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것 참고하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 밴드의 중단 부근인 조정이 나왔을 때 약 22만 원에서 25만 원 매수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이상, 손절가는 21만 8천 원 이탈시로 제가 손절가 잡고 이 네이버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수급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모펀드 오케이. 그다음에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연기금도 아주 솔찬히 잘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자 신탁 수급. 그러니까 하나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 투자 신탁 수급과 금융 투자 수급은 주로 고객의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 금융 투자가 보통 증권사고 투자 신탁이 자산 운용사 수급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고객이 돈을 맡겼으니까 이 수익을 달성해주려는 뭔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률에 가장 많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급이라는 게 바로 이런 수급들이에요. 근데 지금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고 차트도 정돈 잘 돼 있고 이슈도 좋으니까 이 네이버 이 종목 꼭 집중하셔서 잘 탐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포착 종목으로는 네이버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봐야겠죠. 마지막 히든 종목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히든 종목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와, 오늘 제가 이 히든 종목 뽑다가 네. 제가 히든이 돼버릴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좋은 네네. 종목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오늘 뽑아왔고 바로 기말할 필요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기간 수급부터 한번 볼 거예요. 자, 제가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 수급. 이 금융투자 수급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공시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해당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할 때 보통 이런 기타 법인에도 잡히긴 하는데 대부분 금융투자로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금융투자 수급은 현재 이 종목 안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아닙니다. 진짜 금융투자의 수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 나갔던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힌트 하나 드리면 제가 하반기는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시고 있는데 이 중에 집중된 종목 섹터가 바로 바이오 종목군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주봉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가를 한번 달성해 준 이후로 자, 이 매물대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모여있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한번 다시 갔다가 리테스트를 하러 이 매물대 부근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손절선을 내가 여기 하단에만 잡아도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손익비란 어떤 말이냐 하냐면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저는 항상 손익비가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손익비 측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손절은 짧고 이 외국인 기관 수급만 좀 더 차분하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의 대장주입니다. 자, 바이오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 ABL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방송 끝나시고 바이오주들 차트 쫙 둘러보시면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씩 이런 대형 바이오 위주로만 분할 매수 조금씩만 해두셔도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저 윤한시 전문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질 좋은 방송, 질 좋은 종목 또 재미있고 유쾌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이 하단에 저와 함께하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일 아침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정말 신중하게 뽑아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잊지 말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